고전시가 5, 5륜가 해볼게. 3강 5륜에서 이제 5가지 지켜야 할 항목표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하는 그런 내용이겠지. 자, 이번에 보기를 볼게요. 1수부터 5수는 분사고 6, 7, 8수는 결사래. 여기까지가 분사. 6, 7, 8이 결사.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작품의 구성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분사는 삼수를 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삼수를 축으로, 여기를 축으로, 위아래가 여기하고 여기 1, 2수와 4, 5수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대. 혈육관계는 A, 비혈육관계를 B로 볼 때, 그리고 부부관계를 C로 바꿔서 표현하면 A, B, C, A, B래. A, B, C, A, B. A가 무슨 관계? 혈육관계. A하고 A는 이렇게 혈육관계. 그리고 B는 비혈육관계. 혈육관계, 비혈육관계. 부자하고 형제가 혈육관계잖아. 그죠? 그리고 군신하고 부모, 친구는 비혈육관계. 이런 어떤 구성으로 부부, 삼수를 축으로 혈육, 비혈육, 혈육, 비혈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 구조다. 그래서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뿐 아니라 또한 표현 형식적 측면, 형식적인 표현적 측면에서도 이 삼수, 부부를 축으로 해서 A, B, C, B, A래. 여기는 A, B, 여기가 C고, 여기는 B, A. 여기하고 A하고, 마지막, 여기가 형식적 측면으로 대칭을 이룰 것이고, 이수하고 사수가 형식적 측면에서 대칭을 이룬다. 자, 당연히 대칭 구조니까, 위아래가 뭔가 이렇게, 대칭 구조니까 당연히 구조적 안정감과 결속력이 강화되겠지. 얘들아, 지금 여기 군신 이수하고 사수가 표현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칭 구조를 이루니 가정을 하고 있지, 가정. 만일의 대의를 모르면,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이런 부분이 이수하고 사수의 대칭이 되겠네. 자, 이번에 4번 같은 걸 보세요. 4번 선지를 보면 대의를 모르는 상황, 대의를 모르면, 이 뜻을 모르면 이라는 둘 다 표현적 측면으로 가정을 했잖아. 그래서 다른 대사하고 비교하는 대칭 구조를 통해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 종놈이랑 다를 것 같다. 금수만도 못하다. 종놈하고 비교했을 때 너가 대의를 모르면 종놈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어떤 비교 대상, 종놈하고 비교하고 있고, 금수는 짐승이죠. 짐승만도 못한 거야. 가정적 상황의 표현이 똑같고 비교 대상이 있는 이런 표현이 똑같다. 이런 부분이 이제 대칭 구조다. 일수 부자관계, 한마디도 못된 풀이. 자, 시적 대상이 풀이야. 근데 풀이 상황이 어때? 한마디도 못 됐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자라지 못한 거지. 좀 부족한 게 많은 풀이 뭘 맞은 후에 잎이 넓어지고 줄기가 자라면서 막 불어났어. 봄이슬을 맞은 후에 막 이렇게 성장했지. 성장하게 된 어떤 봄이슬이 아버지의 어떤 사랑이겠지. 부자 관계니까. 풀은 뭐야? 아들. 부자 관계를 어떤 그 자연물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고, 은혜 이름 잊으면 안 되겠네. 이 은혜 매우 만극하니. 만극하니라는 건 끝없고, 끝없으니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아니다. 굉장히 큰 은혜다. 1번 뭐가 하냐? 한마디도 못 됐어. 그러니까 되게 조그맸어, 풀이. 한이라는 건 풀의 길이가 짧음을 강조하는 거지. 한마디도 못 된 풀.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크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지. 뭐야, 아직 되게 어리고 부족하고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떤 자식을 빗댄 표현이니까 풀의 길이가 짧은 것이 자식의 사랑이 크지 않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틀렸고.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겠죠. 임이 먹이시고 임이 입히셔. 이 임이 누가? 임금이죠. 먹이고 입히신 어떤 은혜를 받은 백성이야. 10번을 죽고 산들. 얘들아, 이런 부분, 니은 부분 10번이라는 이런 수적 표현이 사실 가능하니? 이 10번을 죽고 사는 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임의 덕을 잊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아무리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10번을 죽어도 이거는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야. 약간 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임의 덕을 잊을 수 없다고. 이 큰 의미, 큰 뜻을 모르면 종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런 서리법 쓰였네요. 10번은 죽음의 일회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과장적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신하의 목숨을 살리는 임금의 능력, 이런 것도 아니야. 지금 임금이 신하의 죽을 거를 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선지였어. 삼수는 부분에 두 성이 이제 여자 남자 이제 다르지. 그래서 함께 늙어 죽자 하니 백년 정오.
이것도 약간 과장적 표현이네. 수적 표현을 통해서 과장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이네요. 100년 정호. 100년 동안 정이 즐겁다. 두 성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 여기서 더하랴마는 이런 기쁨을 더할 수 없어. 하지만 뭐가 더 플러스 알파로 필요해? 좋은 건 좋은 건데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안이 있느냐. 저구가 무슨 뜻이래? 새지 새. 물수리 새만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중국의 어떤 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했네요.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도 못하다. 3번, 1번에 3번.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과장적 표현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지금 생사를 초월했다. 이런 얘기는 드러나지 않지. 뭐 죽어서도 뭐 이런 인연,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3번도 적절하지 않다. 사수.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는 다를지라도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그죠? 어머니, 한 어머니한테 자라났잖아. 사람이 이 뜻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몸에서 자라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할 거야. 그다음 붕우. 오수는 붕우예요. 친구지. 나무로 생겼어. 원래는 이제 남남이란 말이야. 이토록 친하다니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였네. 손잡고 말할 때 제 어깨만 두드리냐? 뽕밭이 바닷물 되어도. 얘들아, 뽕밭이 바닷물 되어는 게 사자성어로 있죠? 상전벽해. 밭이 바다가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약간 이것도 과장적 표현이긴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의리, 그 믿음, 그 의리를 잊지 말아야지. 붕우. 2번. 아까 한 부분이야. 이번에 1번. 부자와 형제는 가정 안의 혈육관계 맞죠? 군신과 붕우는 가정 밖의 비혈육관계로 아까 대칭이 이룬다고 아까 확인했어요. 이번에 1번. 봄이슬이 누구의 사랑이었어? 1수에서?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었죠? 봄이슬을 풀이 맞은 후에 막 자라나는 거니까. 한젖은 형제가 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부자와 형제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봄이슬은 하고 한조 둘 다 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주고받는 행위 혹은 주고받는 이런 어떤 시적 대상이 아니에요. 주고받는이 틀렸어.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가 자식들에게. 방향이 지금 쌍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겠네요. 임의 덕은 군신이었단 말이야. 임의 덕을 잊지 않는 것. 임의 덕은 군신이고 친후한 사이는 붕우였어. 친구. 각각 비혈육 관계인 군신과 붕우 관계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요소 맞고요. 5번. 두 성이 함께 모여 부부죠 하는 것은 비혈육 관계로 과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를 나타내며 맞아요. 서로 그치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공경하는 마음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3번에 1번 볼까요? 자식을 풀에 비유했다. 맞죠?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효도, 부모에 대한 어떤 은혜를 실천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야? 자식들인 거야.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서 맞아요. 자식이 주체로서 뭘 알아야 돼? 효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맞다. 2번 뽕밭이 바닷물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이거 과장. 근데 이게 지금 뽕밭이 바닷물이 되는 상황이 시련을 겪는 상황은 아니야. 그냥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러도 믿음과 의리를 잊지 말아야지. 의리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시련을 겪는 상황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어. 육수를 볼게요. 당우 멀어지고 한당성이 이었으니 천지 오래거니 세상돌이 안 변하겠냐? 아니 변할런가? 설법. 당우 멀어지고 한당성이 이었다라는 게 요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한당성 시대가 이어졌다라는 건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흐른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문장으로 대신한 거지. 그러니까 천지가 오래됐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많이 변하잖아. 세상 도리가 안 변하겠냐? 변하지. 그래도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륜이 뭐야? 부자 간의 효, 군신, 부부, 형제 간의 붕우, 친구 간의 어떤 그런 도리가 오륜이잖아. 이 오륜은 일곱 구멍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면, 일곱 구멍이 눈, 코, 입, 귀, 뭐 이런 거지. 인간이라면 오륜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건 잊지 않아야 할 변하지 않은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세상은 변해도 오륜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지켜라. 1번에 4번. 일곱 구멍이 뚫린 인체기관을 환기함으로써. 그렇지. 오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게 틀렸죠. 인체기관을 환기했지만 오륜의 의미는 새로운 게 아니야. 원래 그 의미를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변하지만 오륜은 변하지 않는 거야. 지켜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칠수.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다는 건 이게 뭐냐면 우리 먹고 살기 바쁘고 좀 가난한 삶을 살잖아. 거기다 더해서 뭔가 더 예의도 차리고 뭔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좀 부족하죠. 기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냐? 자, 지금 공부하는 거를 너네 안 해도 된다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너네 학문 공부를 좀 게을리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칠수는. 그래도 얘들아, 그래도 보고 들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거야. 학문을 공부 혹은 교육 이런 것들을 권하는 거죠. 권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에 3, 4번.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지. 아까 당우에서 한당송으로 시대가 변하는 것과는 달라. 오류는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야. 시대는 변했지만 그것과는 대조되게 오류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맞는 얘기네. 4번. 기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는 세태. 어떤 세태야?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공부를 좀 멀리하는 그런 세태를 부정적으로 여기면 맞다. 학업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다. 이제 8수는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네. 이웃 미워하지 마라. 명령형 어미 쓰였어요. 이웃 미우면 어떻게 할 수 안 돼. 갈 데 없어.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한 마을에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너네 이웃이랑 사이 안 좋으면 안 돼. 너네 살 수가 없어. 갈 데 없어. 그러면 한 고을이 버리고 넌 한 나라한테도 버림받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살려면 이웃하고 친하게 지녀야 잘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100년도 못 살 인생. 100년도 못 살잖아. 우리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게 어떻겠니? 1번에 5번. 100은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한다. 맞죠? 100년도 못 살아. 우리 영원히 살지 않아. 길지 않은 인생이다. 맞는 거죠. 1번의 답은 5번이겠네요. 3번에 5번.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미칠 영향을 원래는 이웃하고 개인적으로 그 사이 안 좋으면 살 수 없어. 그러다가 고을에서도 버림받고 더 확장해서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는 버림받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이웃사랑은 중요해. 이웃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맞는 거예요.